4대강 사업이 막바지인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현상 때문이란 입장인데 물고기 폐사가 은폐되는 현장과 녹조로 보이는 현상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물고기 폐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영산강 죽산보 하류 1km 지점에 숨진 물고기들이 떼지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크기부터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 사체가 강변을 따라 이어집니다. 환경당국은 물고기 몇 마리가 죽은 게 비 때문에 떠내려온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촬영한 시민의 주장은 다릅니다. 진짜로 많이 죽었어요. 모대에도 1000마리 정도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그 강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며칠 뒤 다시 찾은 현장. 물고기는 이미 누군가 치운 뒤였습니다. 이거는 수거한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 아니에요. 시민이 촬영한 현장을 취재하던 중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강에서 보트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뜰채 같은 장비와 함께 무거워 보이는 자루가 보입니다. 저기요,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디 익산청에서 나오셨어요? 영산강 환경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 못해요. 자루를 들춰보니 팔뚝만한 물고기 수십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가미가 심하게 썩은 것도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을 하세요, 이거? 저기 잠깐만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미처 건져내지 못한 물고기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현장을 찾았을 때도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고 죽산보 하류 15km 지점인 한평에서도 물고기 사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죽은 물고기를 모두 수거했고 물고기 폐사도 더 이상 없다고 밝혔지만 영산강에서는 이처럼 죽은 물고기가 오늘 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거기가 죽는 일이 없는데 왜 죽었을까? 물도 깨끗할 텐데 왜 거기가 죽어요? 이상하네요. 죽산보도 해놓고 지금 뭐 수질 개선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고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 사체가 3주 가까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청은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죽은 물고기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폐사의 원인으로 자연현상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치 비가 왔었고 그 후에 바로 이런 물고기 죽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란기가 되면은 이 붕어들이 좀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애 낳고 하면 좀 식기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지난 7일 전후로 내린 20mm 남짓한 비에 산란기에 접어든 예민한 물고기들이 죽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과연 그럴까? 죽산보 아래 강변에서 물가로 나온 물고기 한 마리. 이리저리 헤엄치는가 싶더니 금세 몸을 뒤집으며 죽고 맙니다. 배를 내놓고 죽은 물고기 바로 옆엔 녹색이 선명한 거품이 보입니다. 저수지나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녹조로 의심되는 현상입니다. 강변 돌 사이사이에도 녹색 거품이 하류를 따라 이어집니다. 녹색 거품이 발견된 건 죽산보 상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이 죽은 물고기를 몰래 주워 담습니다. 물고기인가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물고기 사체를 매일같이 건져내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일단 한두 마리 죽으면 끄집어내야지 물이 더 오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투표하면 더 물이 오염된다고. 끄집어내야지. 죽산보 관리를 준비 중인 수자원 공사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을 찾아 현장 동행과 설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녹조가 껴있던데 혹시 아세요? 녹조요? 예. 녹조?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수 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토목기기로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양쪽 모두 녹색 거품이 녹조인지를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승촌보 관리사무소 한켠에서 이상한 약품이 발견됐습니다. 물에 낀 녹조를 인위적으로 없애준다는 녹조 제거제 수백 포대. 전문가들은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주 성분인 녹조가 창궐하면 물속 산소가 부족해져 강속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거는 아무래도 보통 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고여가지고
흐르지 못하던 물에서 생기는 거고, 또 녹수가 생기면 소수 표면에는 이제 산소가 많지만 밑바닥은 산소가 되게 부족해집니다. 물고기 폐사가 녹조 때문이라면 정부로선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맑아진 영산강, 하천 생태도 되살아납니다. 더구나 지금은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도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지금 이 정도의 기온에서 녹조가 심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영산강이 이제 강물이 아니라 호수로 변했다는 것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은 약 3조 원가량.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월 말 준공 예정이지만 생태계는 벌써부터 4대강 사업에 진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김철원입니다. 총 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된 영산강 승천보입니다. 최대 9,7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인데요. 작년 10월 일반에 보가 개방된 이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총 길이 512m의 영산강 승천보를 찾았습니다. 아유, 제일 상태가 좋네, 승천보가. 양쪽의 고정 보와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를 비롯해 전 구간에서 20곳이 넘는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보를 건설한 시공사도 균열을 이미 알아챈 듯 땜질을 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보의 콘크리트 이음새 20여 곳은 1cm에서 최대 3cm의 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을 담고 있고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질 텐데 그 에너지를 과연 이길 수 있게끔 설계가 됐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벌써 저런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부실 설계 내지 부실 시공의 의혹이 상당히 높다. 압력을 심하게 받은 부분은 세로와 가로 방향이 모두 갈라져 십자 형태의 틈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음새가 벌어진 곳으로 철근 구조물이 튀어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완공도 되기 전에 벌써 잡초가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곳도 생겼습니다. 멀쩡한 콘크리트 이음새와 비교해보면 부실 시공의 증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갈라진 이음새 사이로는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승천보의 내부 구조물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큰 구조물을 견디기 위해서 기둥을 밑에 박고 있는데 이 기둥이 주저앉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호의 어떤 구조물, 연결 이음부죠. 이음부가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또는 단차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심각하게 보호의 안전성에 있어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천보 가운데 부분의 토사가 강물에 휩쓸려 줄어들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앙이 점점 내려앉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틈새는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틈새 자체가 이제 구조에 이제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다. 그동안 드러난 4대강 보 구조물의 하상 쇄굴이나 누수 현상만으로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 자체의 균열 현상까지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부실 시공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현영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서울 사당동. 4년 전 사당 뉴타운 개발 건설 공약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허위 혹은 과장 뉴타운 공약을 내세웠던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 4년 전 뉴타운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988년부터 울산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정몽준 의원. 지난 2008년 지역구를 옮겨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며 사당 동작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뉴타운 건설을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뉴타운을 건설할 때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약속을 강조합니다. 제가 울산 촌사람인데 울산에서 오자마자 10일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거 닷새 만에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 건설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정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확정했고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작을에 재출마한 정 의원을 만났습니다. 정 의원은 뉴타운 공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길에서 유세할 때 무슨 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 오 시장을 만났을 때 뭐 원고 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원고 들고 한 것도 그런 말이 차이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할 때 돈은 묻고 말은 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취지에도 맞는지 과연 4년 전 서울 강서갑에 처음 출마해 당선된 구상찬 의원. 구 의원은 화곡 뉴타운 건설을 약속하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구 의원 역시 오세훈 전 시장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제 10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 바리춤을 잡더라도 반드시 만들어 내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장 만나서 벌써 땡깡 부렸습니다. 이 시장 내 목이 네 손에 달렸다. 알아서 해라. 내가 뒤에서 침 뱉으면 10년 재수없다. 큰일 하려면 강소도 살리고 나도 살려도 얘기했습니다. 당시 뉴타운 예정지로 약속됐던 강서구 화곡 본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뉴타운 기대 심리로 4년 전 2억 원 넘게 거래되던 한 연립주택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대로 25%가량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였는데 그때는 말했죠. 2,300 가잖아요. 지금은 1,700 정도. 그때 뭐 붕 떴는데 그거는 애들 뭐 다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원래가 다. 이번에도 재출마한 구상찬 의원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해 현재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시는 건 따로 없으시죠? 예전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바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생각했던 기억나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몽준, 구상찬 의원과 각각 맞붙었다 낙선한 두 야당 의원도 뉴타운을 외쳤습니다. 동작구민들의 열망인 교육 환경의 개선, 또 뉴타운 사업의 확실한 추진, 이것들을 해내겠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내세우는 그 뉴타운 공약과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에 지금 준비를 마친 이 신기남이가 하는 뉴타운 공약하고는 좀 기준이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 뉴타운 공약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 나흘 전엔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달 얼마씩 대단히 말씀을 청와대 측은 노숙인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뉴타운 공약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권 선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의 완승. 서울 46개 지역구 가운데 28군데에서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 중 한나라당 후보가 23명, 통합민주당은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신임 박원순 시장은 진행 중인 뉴타운 개발도 주민 반대가 심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투기 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결국 거짓 공약이 돼버린 뉴타운 개발 공약. 이런 가운데
4년 전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현역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이번 총선에 재출마합니다. 이 중 과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모두 14명인데 홍준표, 이범래 의원 등 11명은 새누리당 공천을 다시 받았고 진성호 의원 등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과거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도 3명이 다시 출마하는데 추미애, 전병헌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김희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뉴타운 공약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타운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뉴타운 공약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지나친 개발 내지는 뉴타운 정책의 남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의 개선 문제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시간이 4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셨었고 그리고 뉴타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했었는데 입주를 시작하면서 원주민 정착률이나 이런 게 낮다는 거를 알고 공약은 사라지고 남은 건 유권자의 불신. 여기 된다고 사는 시민들만 올려놓고 된다고 여기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시민만 올리지 뭐. 선거 때면 등장하는 각종 거짓 허위 공약들.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거짓 공약들이 되풀이되고 있진 않은지 유권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곽승규입니다. 19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북풍과 색깔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언론들의 선거 보도 행태를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단상에 올라선 이명박 대통령. 그의 친구 오바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재선 도전을 앞둔 오바마를 위해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FTA가 가져다줄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 오바마는 대북 강경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총선 직전 북풍 보도의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선 정부 여당을 위한 보답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관보 정상회의는 당초 1차 회의 때와 비슷한 4월과 5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정 때문이라며 정부는 회의를 3월로 앞당겼습니다. 일부 언론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국감에서 공연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조선일보는 총선과 핵 정상회의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정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순진했던 걸까요? 북한 도발 땐 10배로 사격. 우린 도발을 기다리고 있다. 해관보 정상회의가 천안함 2주기와 겹치면서 군의 초강경 발언들이 보수 신문들을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선전포고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신 청와대로까지 의혹이 번지던 민간인 사찰 보도는 축소됐습니다. 조선일보는 해관보 정상회의 일정을 총선 직전에 맞춘 게 정부라는 것을 잊은 듯 북한의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며 총선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신문들이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는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9대 총선의 스타 문재인의 대항마로 떠오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월급 모은 3천만 원으로 정치 실험에 나선 20대라며 조선일보가 예비 후보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공을 들여온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박근혜 위원장과 손 후보가 카퍼레이드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전세금 3천만 원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하겠다던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에도 오히려 손 후보의 해명식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슨한 잣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경선 조작 논란.
이 대표는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의 집중포화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색깔론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보수 신문들의 의도는 뭘까? 조선일보는 야권이 똘똘 뭉쳤다며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여당이 뒤지지만 단일 후보 지지는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들러리를 서지 말라며 야권 분열을 직접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종편 채널을 선물 받으며 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온 보수 언론들. 야권을 분열시켜 새누리당을 도우려는 일방적인 충성심 속에 선거 보도의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조영익입니다. 오늘로 60일. MBC 파업이 사상 최장기로 접어든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긴급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사장 해임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관리감독기관으로 파업 사태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방문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주모 김재철을 해임하라. 김재철을 해임하라. 문화화.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긴급이사회. 9명의 이사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안은 찬성 셋, 반대 6으로 끝내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벽산그룹 대표이사 출신 김재우 이사장과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판사 출신 차기환 이사, 이명박 정권 인수위 출신으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집필한 이력의 김광동 이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남찬순 이사, 그리고 MBC 보도국 부국장과 김영호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현주 이사 등 여당 측 추천의원 5명입니다. 역시 여당 측 추천인 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문재환 이사는 해임안 상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의 MBC 보도가 불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공정치 못한 보도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방송사 노조나 또는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관해서 진지한 성찰이 없습니다. 게다가 MBC 대주주이면서도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공정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달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게 전부입니다.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해임안 부결에 항의해 앞으로 모든 이사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의 공정방송을 위한 공적 책임의 마지막 기회다. 여러 가지 편파방로 사례와 그런 걸 눈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과는 방송 독립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결국 정권 편향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 뻔한 결정. 수고했어. 식물이사회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제대로 뉴스 임소정입니다.